주의 이쪽 영역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된 영역 중에 하나야,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혼란스럽고 정리가 좀 덜 되고 이런 영역이기도 해. 근데 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몇 가지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특성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의를 이렇게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마음 먹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려고 해서 주의가 기울여지는 게 있고,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주의가 이동해서 되는 주의도 있어. 그래서 오버트 어텐션이라고 그래. 이렇게 나눠보기도 해. 그래서 오버트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명명백백한 거, 분명한 거 이런 거고, 커버트는 나도 잘 모르게 되는 거, 이런 주의로 나눠서 얘기를 하기도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파티에 갔어. 파티에 가서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이제 칵테일 한 잔을 들고 얘기를, 앞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친구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 친구가 질문하는 것에 적절히 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오버트 어텐션이야. 그런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남기춘 교수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뭐라고? 이러면서 뭐라고 새끼야? 이러면서 딱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거는 커버트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주의가 뭔가 나의 의식선상에 있는 그런 종류의 주의하고, 나도 모르게 어디로 이렇게 스위치되는 그런 주의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주의가 어떤 감각기관하고 관련된 지각주의라고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해. 지각주의하고 중앙주의하고도 또 나눠지는 거라. 그러니까 지각주의는 시각 쪽에 관여하는 주의가 있고, 청각 쪽에 관여하는 주의가 있고, 또 다른 감각에 관여하는 주의가 있다는 거야. 반면에 중앙주의는 그게 아니고 모든 주의를 통괄하는 주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로 무언가 듣고 뭐를 하면서 눈으로 뭐를 보는 거를 하게 되면 별로 방해를 잘 안 받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지각주의를 동시에 써도 상대적으로 방해가 적어. 그런데 동일한 지각 영역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엄청나게 방해를 받아. 눈으로 책을 보면서 눈으로 동시에 예를 들어서 마우스 뭐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면 엄청나게 방해를 받아.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감각기관별로 지각을 담당하고 있는 감각기관별로 주의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얘를 모두 통괄하는 주의가 또 있다는 거지. 얘를 모두 통괄하는 주의는 이런 거라.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도 보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신호등을 보는 거는 시각주의에 해당이 되고, 내가 발로다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이거는 운동하고 관련된 주의고. 근데 얘가 둘이 경합이 일어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 초보자야. 초보자 같으면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발로 밟는 것도 어렵단 말이지. 그럼 이 둘 다가 중앙주의를 쓰게 돼. 이런 경우에 다른 모드의 주의를 쓰고 있지만 다른 모드의 각각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주의도 갖다 쓰는 거라. 그런데 두 곳에서 온 중앙주의 쓰는 양이 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사고가 생겨. 잘 못하게 되고 에러를 범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주의를 또 이렇게 지각주의하고 중앙주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지금 아까 우리 어저께 잠깐 화요일 날 잠깐 하다 말았는데, 주의가 선택하는 과정도 있고
유지하는 과정도 있고 이동하는 과정도 있걸랑.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저기 매킨토시를 켰네. 는 선택주의야. 그러면은 저기에 제가 지난번에 봤던 애인데 이렇게 보고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하는 거는 유지주의야. 그다음에 쟤를 내가 인식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내가 강의 자료를 봐야지. 그러면 저쪽에 주의 있던 것을 옮겨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주의가 여러 자극 중에서 어느 하나를 집중해서 보는 거, 보도록 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선택적인 거고 선택주의고, 유지는 한번 선택을 했으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지. 이런 주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주의가 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주의가 controlled 하고 automatic하고 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걸랑. 그러니까 controlled process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처음 하는 일은 주의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반면에 그 일을 여러 번 많이 해가지고 이제 능숙해졌어.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거의 요하지 않아. 주의를 요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자동화되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의가 이런 측면도 있어. 그래서 주의에 대한 연구가 사실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되어온 연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의 주의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로 지각주의하고 중앙주의 쪽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얘기를 할 건데 이 지각주의도 여기 교과서는 청각하고 시각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걸랑. 근데 청각에도 보면 위치하고 관련된 주의가 있고 어떤 물체의 특성하고 관련 주의가 또 나눠진다는 거라. 그러니까 위치는 왼쪽 귀에 주의를 줄 건지 오른쪽 귀에 주의를 줄 건지가 위치에 관련된 주의고 반면에 왼쪽 귀에 들린 소리인데 높은 소리도 있고 낮은 소리도 있었어. 그래서 높은 소리에 주의를 줄 수도 있고 낮은 소리에 주의를 줄 수도 있어. 이거는 어떤 물체, 어떤 특성에 기반한 주의야. 그지? 동일한 귀에서 들리는데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나눠지고 시각도 그러면은 마찬가지야. 하나는 공간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물체 중심의 주의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공간주의는 왼쪽을 볼 건지 오른쪽을 볼 건지 위에를 볼 건지 밑에를 볼 건지 이런 데 관련된 주의고 반면에 물체는 우리 여기 학생을 볼 건지 아니면 유재춘을 볼 건지를 택하는 거는 물체주의라. 그래서 뇌의 영역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지각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청각주의의 위치하고 특성에 관련된 주의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각주의도 이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중앙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교과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걸랑. 근데 주의의 영역들이 연구 영역들이 대략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제법 복잡하죠, 그지? 먼저 청각주의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초기에 이 선택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가 브로드벤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야. 브로드벤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그냥 궁금한 거지 뭐. 그래서 이런 거를 다이코틱 리스닝 태스크라고 그럴랑. 그러니까 다이가 둘이 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양쪽 귀에서 들리는 이거는 소리란 뜻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소리에 대한 주의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다이코틱 리스닝 태스크라고 그래. 그래서 헤드폰 여기 오른쪽 귀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리고 왼쪽 귀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지.
근데 주의를 통제하게 하느라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서 하라고 그랬지. 왜냐면 따라서 하려면 여기에 주의를 기울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시킨 거야. 그럼 실험자가 제대로 얘가 여기 주의를 주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지. 들리는 말하고 틀리게 말하면 얘는 지금 주의를 안 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브로드벤트가 처음에 실험을 할 때는 지금 따라서 한쪽,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나오는 말을 여기 주의를 줬는데 이거는 나중에 물어보면 다 기억을 잘해. 그런데 이쪽에 주의를 주지 않았던 쪽에 들렸던 메시지는 거의 못하는 거라. 그래서 브로드벤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올 때에 자극을 지각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알아내는 단계에서 주의가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른쪽 귀에 들리는 내용을 인지하는 과정에 지금 주의가 영향을 줘서 주의를 받은 놈은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기억을 해낼 수 있었고 주의를 받지 못한 귀에서 들린 내용은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지각할 때, 알 때, 그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처음에 피셨어.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맞는 줄 알았는데 늘 여기 브로드벤트 여기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각으로 뭘 보게 되면, 귀로 듣게 되면 자극이 들어오고 패턴 인식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형태제인 배웠잖아. 형태제인하는 과정에 주의가 영향을 주고 주의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넘어서는 거는 처리가 안 된다. 인식하는 지점에서 주의가 영향을 준다라고 브로드벤트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인지심리학자는 늘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해.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또 시비를 걸었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따라서 말해야 되는 오른쪽 귀에는 개들, 여섯, 벼룩들 이런 말이 들렸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극다, 여덟, 둘 이런 말이 들렸어. 근데 말은 사람들이 개들, 극다, 벼룩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내가 주의를 주었던 귀의 의미 분석을 해서 이쪽에서 말이 안 되면 주의를 주지 않았던 귀에서 들리는 다른 내용을 가져와서 의미가 있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자는 분명히 오른쪽에 말을 따라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만 주의를 주라 그랬걸랑. 근데도 이상하게 주의를 주지 않았던 내용 중에 주의를 준 내용과 일치하는 게 뭐가 말이 되는 게 있으면 K를 따라서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브로드벤트가 처음에 얘기한 얘기가 틀렸잖아. 주의는 최초에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주의를 주지 않아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벤트 선생님 쪽이 이제 머리가 좀 아프지, 그지? 그래서 프린스턴에 있는 투리스만이라고 하는, 여기 투리스만이라고 하는 교수님 이름 나오잖아. 완전 여장부셔. 그 투리스만 선생님 남편이 카네만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연구하는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A를 택할까 B를 택할까 이런 의사결정을 다루는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고 2000 몇 년이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야. 카네만 선생님이. 언제 한번 호주 시드니에서 국제인지과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초청 강사로 카네만 선생님하고 그 부인인 트리스만 선생님하고 두 분을 초청을 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노벨상을 탄 카네만 선생님보다 나는 트리스만 선생님이 더 크게 보였는데, 카네만 선생님은 좀 키도 좀 작고 왜소하고 말도 이렇게 조금 우렁차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공부만 하게 생겼어. 근데 앤 트리스만 여자 선생님은 여잔데도 키가 되게 크고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우렁차고 막 이런 스타일이고 완전 대장 같은 카리스마 짱이고 막 이런 교수님이셨어. 그래서 둘이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두 분 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과에 근무하시걸랑.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리스만 선생님이 60년도에 이런 연구를 했으니까 젊으실까 연세가 많이 드셨을까? 많이 연세가 드셨지. 이제 80 이렇게 되셨지. 근데 이 선생님은 그래서 처음에 브로드만 실험이 맞는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쪽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분은 다른 얘기를 하게 됐어. 이렇게 희석 이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귀에서 정보가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주의를 받은 쪽이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1번 통로는 언어 의미를 분석하는 통로라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말소리를 가지고 되게 어떤 그런 뭐 의사 교환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다 하잖아. 그래서 말소리는 거의 자동화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소리로는 의미를 자동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야. 반면에 다른 부분들 귀로 들리는 다른 부분들은 주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의미 메시지는 주의를 안 줘도 그냥 거의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 의미 외에 다른 정보들은 주의를 받으면 그 정보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통과가 되고 주의를 받지 못하면 통과를 잘 못한다. 이런 변형된 이론을 내놓게 돼. 그래서 아까 그레이 등이 실험했던 거, 그 앞에 실험 내용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오른쪽 귀에 주의를 줬지. 주의를 줬는데 언어에 대한 의미 정보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에 여기 줬던 쪽에서 말이 되다가 말이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의미가 되는 쪽을 찾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안 준 왼쪽 귀의 것을 따라서 했다는 거야. 언어 의미의 그런 자동성 때문에. 반면에 이런 뭐 여섯이나 뭐 이런 다른 내용들 그런 것들은 주의를 받지 못하면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인식 단계에서 주의가 영향을 주지만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는 그대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주의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내놓게 돼. 트리스먼 선생님이.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 말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인식 차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발성기관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발성기관을 움직이는 데서의 주의가 작용을 한 거지 소리를 알아듣는 데서 주의가 준 게 아니다. 이런 띠오리를 또 UC 샌디에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캠퍼스에 있는 도이츠라고 하는 교수가 또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후기 선택 이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인식 단계에서는 주의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조건 다 통과가 되고 마지막 내가 어떤 종류의 말을 할까, 어떤 종류의 반응을 할까에 주의가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오른쪽 귀로 들렸던 것을 듣는 것 자체에는 주의가 영향을 안 주고 그런데 들린 내용을 따라서 말하는 과정에 주의가 줘서 주의가 들어가서 말을 하지 않았던 쪽은 주의를 못 받았던 거고 말을 했던 쪽은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후기 선택 이론을 또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일 용량이 무한대라면 주의를 뭐 모든 곳에 다 줄 수 있으니까 다 어떻게든 다 통과가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보면 주의를 준 곳은 잘하고 주의를 안 준 곳은 못하는 현상 누구나 다 알아. 그래서 그런 거로 보면 주의의 용량은 무한대가 아니고 제한적이다. 이제 그런 거는 맞고 두 번째 그러면 주의의 그 제한적인 용량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단계에서의 거기에 주의가 어떤 그런 제한적인 어떤 용량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식 단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중에 내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뭔가 반응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주의가 영향을 주는 건지에 따라서 초기 선택 이론하고 후기 선택 이론으로 나눠지고 그 사이에 희석 이론이 있는 거야. 조금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네. 혹시 뭐 질문 이런 거. 그런데 과학은 되게 위대하잖아. 교과서 89페이지에 우리 여기에는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89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교과서 89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부터 보면 주의를 준 귀에 도달한 신호의 증감과 주의를 주지 않은 귀에 도달한 신호의 희석 모두를 주장하는 변형된 희석 이론을 지지하는 신경학적 증거가 발견이 되었다. 여기를 보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뇌파 저 일렉트로드를 전극을 여기 후두엽의 양쪽에 청각 영역 쪽에 이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주의를 준 쪽 뇌의 영역하고 주의를 주지 않은 쪽의 뇌의 영역하고를 뇌파를 측정해서 본 거야. 그랬더니 주의를 받았던 여기 측두엽의 청각 영역은 더 많이 신호가 크고 주의를 받지 않았던 쪽의 뇌의 청각 영역은 약한 거예요, 신호가.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의를 받은 쪽은 더 강한 신호가 나타나고 주의를 안 받은 쪽은 약한 신호가 나타나고 이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브로드 선생님이 발견한 것처럼 주의를 받은 거는 다 통과가 되고 주의를 안 받은 거는 모두 다 끊어져 버리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의를 받은 거는 더 강하게 통과가 되고 주의를 안 받은 거는 약하게 통과가 되는 거 이런 식이 맞다. 그러니까 희석 이론이 맞는 거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더래. 그러니까 이런 지금 주의가 신호를 더 증폭시킨다 라고 하는 연구는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진 연구인데 그래서 과거의 연구를 조금 이제 다 종합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초기 선택 이론이니 뭐 후기 선택 이론 이런 거 필요 없지, 그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놈은 어떤 정보를 더 잘 처리하도록 더 잘 약화된다고 그럴랑 약화되도록 도와주는 놈이다. 그렇지만 주의를 받지 않아도 약해질 뿐이고 유독 그런데 나한테 친숙하고 늘 쓰던 거는 주의를 받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통과가 된다. 마치 언어의 의미나 내 이름처럼 늘 잘 아는 거나 이런 것들, 그지? 네,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정리가 좀 되지, 그지? 비가 와서 좀 황사가 좀 없어졌을래나? 어저께는 술을 먹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잘 도망갔다. 이제 술을 먹으면 선생님이 약간 조금 뭐라 그러지? 오버하는 형이라서 처음에 안 먹겠다 그러다가 좀 들어가면 뭐 야씨 다 갖고 와 이래가지고 뭐 이런 형이라서 무지 많이 먹고 그러는데 잘 피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다 어저께. 그래서 청각 쪽의 주의는 지금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진행이 됐고 청각의 얘기가 먼저 진행이 되었고 그 후에 시각 연구가 시작이 되었어. 그래서 이거는 포스너라고 하는 포스터가 아니라 포스너야. P-O-S-S-N-E-R. 포스너 선생님, 마이클 포스너 선생님인데 오레곤 주립대학 심리학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위쪽에 서쪽에 카나다하고 맞대고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오레곤주 거기에 유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인데 학교 도시인데 거기 오레곤 주립대학 거기 캠퍼스가 제일로 유명한 그러니까 오레곤 주립대학에는 제일 유명한 대학이야. 포스너 선생님이 이제 인지심리학 그 선구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시각 실험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얘기한 게 아까 내가 시각에는 선택과 유지와 이동이 있다 그랬잖아. 이런 이론을 얘기하신 선생님이 포스너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처음에 이렇게 화면의 중앙에 이렇게 점이 나타나는 거라. 자 여기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나와.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네모 같은 게 나타나. 그러면 얘는 뭐냐면 다음번에 나올 자극이 왼쪽 위에 나올 거야 라고 지시를 준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서 화면에 나올 때 진짜로 여기에 네모가 나올 수도 있고
배신을 해가지고 반대쪽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처음에 볼 때 피험자는 여기를 보고 있지만 이쪽에 나올 거 대비를 좀 하고 있겠지, 그지? 그리고 나오자마자 왼쪽 것도 탁 누르겠지, 그지? 그러고 있는데 난데없이 오른쪽에 나오면 어떻게 되니? 바꿔야 되지. 자기 생각에서 바꿔야 되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 원래 예측했던 데 나온 게 빠르겠니? 아니면 바뀐 게 빠르겠니? 당연히 예측이 빠르지.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이 단수하고 예측한 경우가 맞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렇게 빨라.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차이가 뭐니? 주위의 이동에 관련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에 주의를 뒀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에 이만큼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주의를 이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데 저런 정도의 시각에서도 주의가 뭐가 나타난다. 이런 거를 좀 알아봤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 내가 여기 컴퓨터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모가 이렇게 왼쪽에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이거 10cm야. 그리고 또 이쪽에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예를 들어서 20cm야. 그러면은 10cm 정도 떨어졌을 때는 떨어졌다가 이쪽으로 반대쪽에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서 요만큼의 반응시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데 요 초점에서 단서를 주는 거를 한 20cm 떨어졌을 때는 이런 효과가 안 발견돼. 이게 느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각으로 내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커버가 되는 영역이 주위가 커버가 되는 영역이 요만큼 된다는 거지.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주위의 이동, 그러니까 주위를 못 받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동이 필요 없던 거고, 그래서 느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주위를 받는 게 이렇게 뭔가 공간 같은 게 뭐가 있다는 거지. 내가 쳐다보는 영역에 이만큼은 주위를 받고 있고 그 바깥은 주위를 못 받고 있어. 내가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쪽 바깥은 주위를 못 받아. 그래서 지금 20cm 떨어졌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거하고 예상한 거하고 차이가 안 나. 그런데 10cm 안에 있을 때는 예상한 경우가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주위가 뭔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이게 지금. 마치 왜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처럼 주위도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영역이 뭐가 있다는 거지, 그지? 신기하지, 그지? 그런 현상을 선생님이 처음 찾아냈고, 이거는 마치 다이코틱 리스닝 테스트하고 비슷해. 그림이 하나는 이렇게 쎄쎄쎄하는 손 그림이고 또 하나는 공놀이하는 그림이걸랑. 그런 다음에 이 둘을 합쳤어, 그림을. 그럼 이런 모양이 되걸랑. 그런 다음에 필름자 보고 손놀이 하는데 누구 손이 오른쪽에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 손 그림만 사람들이 본다는 거야. 이렇게 손 하는 것만. 그래서 그런 다음에 거기 공이 2개가 있었니? 3개가 있었니? 이렇게 물으면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아까 브로드벤트 선생님이 오른쪽 뒤에 있는 말을, 들리는 말을 따라서 말해봐. 그러면 오른쪽에 들린 말은 따라서 잘하지만 왼쪽 귀에 들렸던 거는 거의 보고를 못하는 것처럼 시각에서도 한쪽 어떤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의를 주지 않은 다른 그림은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주의도 청각주의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신기하지, 그지?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도 그림 2개가 겹쳐져 있는데 어떤 그림하고 어떤 그림이 겹쳐져 있니? 집이랑 사람이야. 근데 우리 형태제의 얘기를 할 때 사람의 얼굴만 알아보게 하는 뇌의 영역이 있다 그랬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건물의 위치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뇌의 영역도 있어. 히포캠퍼스 해마의 주변 영역은 건물 같은 것들의 위치에 관련된 기억이 거기에 있고, 반면에 휴지폼 자이러스라고 하는 방추해라고 하는 영역에는 얼굴만 알아보는 뇌의 영역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만일에
여기 지금 그림 두 개 겹쳐놓은 것 중에 선택적으로 주의가 갈 수 있다는 시각에서도 그러면은 여기 겹쳐놓은 그림 중에 사람의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죠? 남자 얼굴이에요? 여자 얼굴이 물었어. 그런 경우에는 얼굴을 담당하는 뇌 영역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몇 층이에요? 거기 정원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 얼굴은 안 보이고 건물 모양만 보인다는 거지. 그러려면 그 해마의 주변 영역 중에 위치를 기억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fMRI로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얼굴이 남자 얼굴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얼굴을 담당하는 방추에만 활성화가 되고 히포캠퍼스 쪽은 활성화가 안 되더라는 거지. 반대로 거기에 정원수가 몇 그루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히포캠퍼스 쪽은 활성화되는데 얼굴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활성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그 청각에서도 선택적인 주의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주의를 받지 못한 쪽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런 거를 증명을 한 거야. 저거 가지고 되게 영리하지 않니? 시험 디자인이? 그치? 혹시 여기까지 또 뭐 코멘트나 질문이나 근데 아까 전에 청각에서는 여기에 뇌파를 보니까 약하게 다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시각에서는 뇌가 아예 어디 있는 그럴까? 왜 그럴까? 좀 엉터리 같아, 그지? 약간 못 믿겠어, 그지? 그게 왜 그럴까? 지금 천지은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되지. 청각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받은 거는 더 증감된 신호로 나타나고 주의를 안 받은 거는 약하게 나타나는데 시각은 왜 그러냐? 지금 제 질문이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은 어때? 상당히 시각으로 들어오면 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아예 뇌에 따로 처리하는 그럴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방법론의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뇌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뇌파가 더 정밀한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는 더 정밀한 방법이고 MRI는 한 2mm 정도의 뇌의 크기만 찾아낼 수 있걸랑 그보다 더 작은 거는 못 찾아내걸랑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이. 그래서 아마도 얼굴만 봐도 건물에 대한 것도 활성화되었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현재 갖고 있는 MRI의 그 기술이 그 약하게 나타났던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 정도로 못 찾아내는 거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해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 근데 논리적으로는 뭐 충분히 뭐 거기 지은이가 얘기한 거하고 맞지, 그치? 처리 프로세스 단계가 다른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는 지금 그 시각 능력인데 지금 청각 쪽은 지금 아직 시각 능력인데 되게 이제 논문에 그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 지금처럼 답변을 해. 시각과 청각은 뭐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근데 사실 뭐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지?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딱 사실이라고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좋은 질문했어. 나까웠어. 서번트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런 처리가 따로 뭐가? 서번트 서번트가 뭐지? 그러니까 자폐아들 중에서 이제 특정능력을 찾는 다르겠지? 그거 봤어? 그 논문? 어떤 거는 서번트 같은 거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그래서 시각 쪽도 그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각에도 공간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하고 물체에 집중하는 주의하고 다르다를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람의 뇌에 이렇게 이제 전극을
양쪽에 후두엽에 붙였지. 왜냐면 시각은 어디지? 여기 뒤통수지, 그지? 거기가 시각 1차 영역이고 청각은 어디지? 이쪽이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그 청각 쪽에서 주의를 준 쪽에 그 청각 영역은 더 많이 활성화되고 그건 이쪽에 전구를 붙인 거고 지금 시각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 붙인 거죠, 그지? 그래서 아주 되게 간단한 과제인데 피험자가 여기 가운데를 보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점이 번쩍해. 그러면 왼쪽 위가 됐네. 왼쪽 위가 번쩍하면 그러면 시야하고 뇌는 반대야 아니면 같은 쪽이야? 반대지. 그러면 어디가 돼야 돼? 오른쪽 뒤통수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반면에 얘가 여기 있다가 번쩍하는 게 밑으로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위치가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더 위로 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렇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나왔지, 그지? 그러면 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왼쪽에서 여기로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거를 찾았어. 그러니까 실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제시되는 자극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부위의 시각 영역이 활성화된다. 주의를 그러니까 담당하는 게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지금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시각에 뭔가 위치를 관여하는 그런 공간에 관련된 주의가 있고 그거는 보는 방향 쪽에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복잡한데 원숭이한테 여기를 보게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런데 하나의 그 신경세포를 찍어가지고 여기를 볼 때 반응을 딱딱딱딱딱 이런 놈을 측정을 하게 만든 거야. 만든 다음에 얘가 여기 지점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이 보는 시야가 여기 한 점이 아니라 요만큼의 범위를 보지, 그치? 범위를 보는데 아까 왜 저 포스너 선생님한테서 10cm, 20cm 얘기처럼 하나의 신경이 커버하는 게 요만큼 범위를 커버하걸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찾은 거는 여기를 보면 발화를 하는 신경을 먼저 찾은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 선을 이어서 그 신경세포 커버하는 쪽에 네모점이 번쩍거리도록 해본 거야. 그러면 여전히 여기 쪽에 나왔던 신경에 주의가 가는지 따다다다 하는지 봤더니 해. 그런데 그 신경장을 벗어났어, 이만큼. 걔는 반응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커버할 수 있는 주의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연구된 내용들 소개하고 있는 거는 시각의 위치하고 관련된 주의 성분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더 불쌍한 원숭이지, 그치? 여기에는 시각이 또 주위의 다른 측면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포크가 이상해? 이놈이 좀 이상하지? 왜 얘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찾지, 그치? 왜 그렇게 찾았지? 얘는 다 똑같고 이놈 하나만 달라. 그래서 금방 찾아져. 여기서 어떤 놈이 왔다니 이놈이지? 혹시 이해만 봐주세요. 그 강아지 중에 어떤 놈이 일어나는 놈이 호기심이 제일 많은 놈이 일어나는 놈이 이놈이지,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다 똑같고 어느 한 놈만 어느 특성이 하나 다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 물체를 알아보는 주의가 거의 요구가 안 돼. 팝업 한다고 그러나 팝업.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의 물체를 보는데 어떤 단순한 어떤 하나의 피처, 하나의 특성만 가지고 그 물체를 구분해낼 수 있으면 거의 주의를 요하지 않아. 거의 그냥 보자마자 그냥 거의 동시에 딱 찾아내.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이제 머리가 좀 아파. 여기서 지금 T자 어딨니? T자 어딨니? 어딨니? 여기 이제 금방 찾았어. 여기서 T자 어딨니? T자 어딨니? T 어딨어? T 어딨어? 아직도 못 찾았어, 거의. 파랗고 죽겠어, 빨리 찾아.
왼쪽 아래 어디? 여기 있다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t가 쉽니? 여기서 t가 쉽니? 왼쪽이 월등히 쉽지. 그럼 왜 왼쪽은 쉽고 오른쪽은 어려웠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y하고 i 속에 t가 있어. 그래서 t의 이렇게 수평선 그 부분만 찾아내면 t라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어. 왜냐면 그러고 i하고 y하고는 이 수평선이 공유가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다 똑같은 놈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거 찾는 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쉬워. 그래서 반응 시간을 보면 여기 지금 자급한 크기라고 돼 있잖아. 5라고 돼 있는 거는 이런 y하고 i가 5개 있는 데서 t를 찾는 걸 얘기를 하고 30이라고 돼 있는 거는 30개의 y와 i 속에서 t를 찾는 거야. 일반적으로 어때? 30개에서 t를 찾는 게 훨씬 어렵지. 5개 중에서 t 찾는 것보다. 그런데 이렇게 요런 경우처럼 요런 수평선 하나만 알아내면 찾아내면 t인지 분간이 가는 경우는 거기 찾아야 되는 개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반응 시간이 증가가 잘 안 돼. 근데 반면에 이것처럼 여기서는 t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게 자극의 수가 늘어날수록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응 시간이 찾는 시간이. 그럼 여기서는 왜 어려웠니? 그렇지. Z가 t처럼 수평선도 있어. 그러니까 수평선만 찾아서는 t인지 몰라. 수직선이 있는 것도 알아내야 되고 수평선과 수직선이 위에서 만난다는 것도 검색을 해야지 Z 속에서 t를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개의 속성을 고려를 해야지 지금 t인 거를 알 수 있고 여기는 하나만 고려해도 아는 경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의가 거의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경우는 주의가 필요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걸 결합의 문제라고 그러걸라? 그러니까 수평선이 있지, 수직선이 있지, 수평선과 수직선이 어디선가 만나는지를 또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세 종류의 특성이 있는 거야. 수평선, 수직선,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런 특성들을 결합해서 봐야지 t인지를 알 수가 있고 t와 z를 구분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하면 이렇게 반응 시간이 증가가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의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못 찾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이것도 트위스만 선생님이 최초로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저런 현상을 알아낸 거야. 아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그런 자극들을 찾아낼 때에도 단일한 어떤 속성 하나만 보고 찾아낼 때는 주의가 거의 필요 없는데 몇 개의 속성을 결합해서 찾아내줄 때는 주의가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 이런 현상을 이제 찾은 거고, 그 다음 얘기를 더 진행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한 거야. 아니야, 또 더 있어. 있는 사실을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어떤 원인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늘 연구가 그렇구나. 처음에 인간이 보이는 어떤 인지상의 어떤 특이한 점을 찾는 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그런 특이한 점이 왜 일어나는지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지. 그런 연구를 더 진행하게 되지. 그러니까 아까 저런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 잘 이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졸린데 약간 졸리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난 우리 집이 옷을 만드는 공장도 하고 가게도 했었어. 근데 거기 공장에 가끔 가보면 여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되게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막 바느질을 막 해. 그럼 그 음악을 왜 틀어놨을까? 졸리지 말라고. 왜 졸리지 말라고 했을까? 같은 일만 계속 하게 되면 지루하고 주의가 분산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계가 떨어지잖아, 그치? 경계가 떨어지는 것을 다른 모델을 써서 지금 각성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동일한 그런 지각주의에서
동일한 시각에 동시에 하나 일하는 것도 시각이고 다른 일도 시각이고 그러면 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잘못하면 손에 뭐 방해를 받고 이럴 수도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유는 몰랐지만 소리 쪽을 하나 청각 쪽을 쓰고 또 하나는 모터 쪽이고 또 하나는 시각 쪽이지. 그러니까 각기 다른 주의를 쓰고 있으니까 방해를 거의 안 받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졸립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인간의 주의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뭔가 디자인을 잘 하게 되면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치? 또 어떤 중요한 버튼 같은 거를 만일에 빨리 반응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그 각각의 버튼이 유사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아니면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들어야 되겠니? 지금 아까 보면 지금 그런 거죠, 그치?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버튼들은 이런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고 굉장히 중요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버튼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버튼들끼리의 세부 특성이 많이 중첩이 되면 그만큼 판단하는데 어렵지. 주의를 더 많이 요구하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뭐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건조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조심하. 얘는 검색하는데도 조금 전에 결합의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도 결합의 문제가 있어. 지금 여기에 파란색 막대 같은 경우 특성이 뭐가 있지? 수평선이라고 하는 특성하고 모양에 대한 특성하고 또 하나는 컬러에 대한 색깔. 그러니까 두 종류의 특성이 결합되어야 되는 문제인 거라. 앞부분에 형태 계산할 때 얘기를 다 하진 않았지만 그때 왜 그 2차원 그 그림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만들어낼 때 단한 단서도 있었고 양 눈에서 오는 브루스 때문에 오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움직여서 생기는 그런 깊이감도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얘들이 각각 뇌에서 다 달라. 그러니까 단한 단서를 다루는 뇌가 있고 양눈의 불일치 정보를 다루는 뇌가 있고 이렇게 운동으로 생기는 이렇게 움직임으로 생기는 그런 걸 담당하는 뇌가 따로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는 걸 보는 거는 지금은 단한 단서 쓸 때다. 지금은 양면에 불일치 써야 될 때고 모션 쪽을 써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세 개가 동시에 다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선가 세 가지 정보를 다 조합해가지고 선생님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지금 결합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않고 지금 동시에 여러 채널로 여러 개 들어오는 것들을 통합을 해서 종합적인 어떤 결론을 내야 되잖아, 그렇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앞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허리를 숙였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이런 게 결합의 문제인데 요는 뭐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단한 단서 하나 쓰는 거 이런 거에는 주의가 그렇게 많이 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몇 개의 그런 특성들을 묶어서 통합을 해서 보려고 그러면 주의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그래. 그래서 프리스만 선생님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 되게 클레버하게. 여기 보는 동안 여기 항상 이렇게 제시를 하고 왼쪽에 제시된 두 숫자 합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기 거리가 10cm 걸라. 그 3, 4가 보였어.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니? 7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런 과제를 쓴 거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주위가 얘가 요만큼은 커버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10cm만 커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조건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이렇게 1초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3, 4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는 여기 10cm 반경이면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이런 거나 혹은
까만색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런데 얘가 여기 쳐다보고 있다가 눈동자 여기 돌리는 거 다 보일까 안 보일까? 다 보이지. 그러니까 얘 미처 못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제시를 해주면 되지. 짧은 시간 동안. 자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그런 다음에 던져보고 3사가 나온 거야.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지, 그치? 근데 그거 하는 동안 여기 왼쪽에 나올 거로 얘기했는데 이쪽에 안 보이는 쪽에 이런 빨간색 수평선이나 까만색 수직선을 번쩍하고 보여준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속였어. 오른쪽에 아까 뭐 있었니? 뭐 번쩍한 거 빨간색 이런 거 있었니? 걔 뭐였니? 라고 물으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빨간색 수직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착각 접합이라는 거야. 지금 컬러하고 모양하고 연결이 잘못됐지, 결합이 잘못됐지. 그러니까 빨간색은 수평선이었었고 까만색은 수직선이었는데 사람들이 실제 반응을 한 거는 빨간색 수직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못 보고 한 거지. 그러니까 틀리게 보고 한 거지. 착각이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빨간색 수직선 이런 개개의 특성은 주의를 주지 않아도 인식이 됐는데 두 개를 결합하는 문제에는 주의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실수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점이 뭔지 알겠어? 요점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런 세부 특성들을 뇌의 어떤 부위가 단한단서 처리하는데 그다음에 양눈의 시차를 처리하는데 거기가 따로따로 반응하는 거는 거의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데 양쪽에서 온 정보를 뭔가 통합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주의가 엄청나게 많이 요구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되게 오염스럽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현장이나 이런 데에 물건이나 뭐를 배치하고 그럴 때에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결합해서 결정을 해야 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될 거고 주의를 잠깐만 깜빡하면 사고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주의를 많이 요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지 사고 같은 게 잘 안 나겠지, 그치? 공장 현장이나 그런 데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연구는 원숭이 맨날 불쌍해. 요런 거에다가 원숭이한테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네모가 나오면 원숭이가 여기 쳐다보는데 네모가 나오면 여기 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숭이 요거 빨간 거를 주의를 기울이면 예를 들면 먹이 같은 걸 줬어. 그래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지만 빨간 게 보이면 걔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이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스크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빨간 게 이렇게 있고 요쪽에 그 주의 영역에 세모가 좀 나타난 거야. 그러면 보통 같으면 여기도 주의를 줘야 되고 여기도 주의를 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거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더 작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하고 뇌 반응이 거의 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주의 어떤 그런 시야 영역이 있지만 본인이 어디에 이렇게 주의 어디에 몰입이 돼 있으면 같은 이런 영역에 있더라도 얘는 거의 얘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걸라? 근데 또 거꾸로 그러면 원숭이한테 이번에는 처음에 이거에 주의를 몰입을 하게 되면 먹이를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까만 게 와야지 먹이를 주는 걸로 바꿨어. 그럼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먹이를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는 퍼머넌트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몰입하고 있는 거에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그 주의가 그런 특성을 또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 거고. 그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람 가지고 fMRI 연구를 했는데 여기도 사람들한테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를 보게 하면 얘는 지금 어디로 갈까? 왼쪽 시야니까 오른쪽 뇌의 후두엽 쪽이겠지. 그쪽에만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대쪽에 제시를 해주면 여러분 줄어드냐 활동이 이거에 대한 활동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fMRI를 사람한테 해봐도. 그러니까 원숭이한테서 검증된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야 안에 물건이 모두 다 있다고 그것이 모두 주의를 끄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곳에만 반응을 특성적으로 한다는 거죠. 위치 특성적으로. 그런 걸 보여줬고 이거는 내가 찾아서 했더니 컴퓨터 안 되더라. 교과서 98페이지 가보면 98페이지 가보면 지금 그림 3.15 여기에 이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뭔 일을 하고 있니? 그 사람들 배고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 사람들 뭔 일을 하고 있니?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얘 주의를 집중하도록 그렇게 실험자가 지시를 한 거야. 그런 다음에 난데없이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쓱 지나갔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험 끝난 다음에 아까 그 공놀이 하얀 옷 입고 공놀이 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 여기 보면 3명이야. 잘 맞춰. 공은 파란색이었니? 하얀색이었니? 하얀색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아까 거기에 고릴라 뭐 옷 입은 사람 지나갔었니? 물으면 아니요 저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 시야에 있는데도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같은 시야에 있다고 모두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를 받은 것만 처리가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이야.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못하더라도 중앙주의까지 할 수 있겠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천지는 2개의 질문을 모시는 걸 해서 이제 B를 받으면 B뿔이 됐어. 빨리 너희들 해.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가볼까? 여기 이거 보면 지금 이 그림을 볼 때에 특이한 점은 뭐니? 여기 이 그림을 볼 때 특이한 점이 뭐니? 그래서 뭐를 지적할 수 있니? 응? 그러니까 잘했어. 오른쪽 동그라미는 다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데 왼쪽 동그라미는 하나도 안 쳐져 있어. 이상하잖아, 그렇지?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차이는 뭐니? 그러니까 가운데 줄에 있는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차이는 뭐니? 지금 이 그림은 Z자, 조그만 Z자를 써서 M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M은 전체 모양이고 Z는 세부적인 모양인데 가운데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차이는 뭐니? 분명히 얘가 그러니까 얘도 둘 다 틀렸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는 뭐가 틀렸니? 전체 모양을 큰 모양을 못 썼고 얘는 뭐가 틀렸니? 세부적인 걸 못 썼지. 그래서 지금 이거 먼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가 더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 두정력, 연합령이라고 그러잖아. 두정력이 주의를 통과하는 뇌인 거를 알아냈어. 통합하는 뇌인 거를 알아냈어. 근데 환자들 중에 뇌손상 환자들 중에 무시 환자라고 하는 환자가 있어. 니글렉트라고 몰라? 니글렉트가 소홀히 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무시 환자라고 그래.
되게 이 사람들은 우내의 두정엽이나 좌내의 두정엽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저런 니글렉트 같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더 일반적인 게 오른쪽 뇌의 두정엽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 무시가 훨씬 더 심한데, 지금 이거는 오른쪽 두정엽이 망가진 환자가 이제 이거 신경과학하면 이런 거 시키걸랑 동그라미 다 찾아서 동그라미 끄끈 드세요. 이렇게 환자한테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오른쪽에 두정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가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다 이렇게 또 잘 비금을 쳐서 했는데 왼쪽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을 좀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주의를 지금 통합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고, 얘는 오른쪽 요 두정엽이 망가진 환자가 얘를 보고 따라서 그린 그림이야. 얘는 왼쪽 뇌의 두정엽이 망가진 환자가 그린 그림이야. 그러면 이 그림 이거 본 거를 보고 오른쪽 뇌의 두정엽하고 왼쪽 뇌의 두정엽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니? 먼저 오른쪽 두정엽은 전체 모양은 보는데 세부적인 모양은 못 본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 결합에 관련된 주의는 오른쪽 뇌의 두정엽이 관할을 하는데 관할을 하고, 왼쪽 뇌 두정엽은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결합하는 데에 통합하는 뇌가 좌측 뇌다. 좌측의 두정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포스너 선생님 맨 처음에 실험했던 거, 그런 걸 시킨 거걸라. 그래서 이쪽은 우시아 단서,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얘랑 얘는 뭐냐면 오른쪽 뇌가 망가진 사람인데 왼쪽 뇌로 처리해야 되는 자극했어. 왼쪽 뇌로 오게 만드는 거였었고, 그런 경우에 내가 예상한 거하고 예상하지 못한 쪽에 나온 것하고 그 둘 간의 차이가 얼마 안 돼, 이렇게 작아. 그런데 오른쪽 뇌로 들어오게 했을 때, 오른쪽 뇌로 들어가게 했을 때 원래 단서가 지시했던, 그러니까 예측 정보를 줬던 거하고 맞는 경우 안 맞는 경우가 차이가 이렇게 나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뇌 여기 두정엽이 주의를 이동시키는데 결정 역할을 한다, 이런 거지. 아까 왜 그림에서 여기 단서는 왼쪽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 그림에서 이게 주의 이동하고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예상한 쪽에 나온 거는 이렇게 빠르고 예상하지 못한 데는 이렇게 길은데, 이 둘 간의 요만큼의 시간 차이가 뭐라 그랬어? 예상했던 그 주의를 주었던 곳에서 주의를 옮기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린 거잖아. 근데 지금 오른쪽 여기 두정엽이 망가진 환자는 거의 극단적으로 그런 차이가 나고 있어서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이만큼이나 나고 있어서 정상에 나오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 주의 이동을 통합하는, 그러니까 관할하는 뇌가 지금 두정엽, 오른쪽 두정엽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추론을 해보면. 그러면은 앞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고 한번 이렇게 조금 더 가서 간 다음에 해볼까? 앞부분하고 연결을 좀 이런 거하고 해서 보면, 이런 결합을 해서, 예를 들면 십자가 전체 모양을 보는 거는, 십자가 전체 모양을 보는데 필요한 결합은 오른쪽 뇌의 두정엽이겠니? 아니면 왼쪽 뇌의 두정엽이겠니? 오른쪽 뇌의 두정엽이겠지. 근데 이래서 빨간색 막대, 빨간색과 이렇게 로컬한 거야. 이런 거는 왼쪽 뇌 두정엽이겠니? 오른쪽 뇌겠니? 왼쪽 뇌, 그렇지? 그러니까 신경과에 이렇게 와서 MRI 같은 거를 처음에 안 찍어봐도 행동 검사를 몇 개를 해보면 대개 이 환자분이 어느 쪽에 손상을 입었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지, 그치? 그치? 좀 신기하지 않니? 근데 더 이제 되게 웃긴 게 있는데,
이쪽 니글렉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시야 조금만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에서도 왼쪽에 관한 것은 다 무시를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보고 괴종시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이 사람도 어떻게 그릴 거 같니? 이렇게 반쪽만 그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그리는데 시계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12,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는 오른쪽이고 여기는 왼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보고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시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그리는 거야. 내가 머릿속에 떠올려 그리는데도 왼쪽을 안 그려. 오른쪽만 그려.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그 베드에 이제 있잖아. 그러면 식사 때가 되면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뭐 트레이 같은 데에 뭐 콩나물국도 있고 뭐 어디 있고 밥도 있고 그래서 반찬을 이렇게 나오잖아. 그 환자를 이렇게 놓잖아. 환자가 어느 쪽 것만 먹을까? 오른쪽 것만 먹어. 오른쪽 것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머리 이렇게 돌려줘. 이렇게 돌려주면 왼쪽에도 보이잖아. 왼쪽에 반찬 있는 거 다 알잖아. 그럼 집어서 먹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럼 다시 오른쪽 것만 먹어.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실제 현실적으로 보이는 왼쪽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왼쪽이라고는 뭔가 컨셉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조금 전에 봤으면 지금 내가 여기 아파서 지금 이쪽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니글렉트하고 또 오른쪽만 먹어. 그래서 여기가 뭔가 그런 어떤 일을 한다는 거지. 뭔가 의식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거 어디 보면 어떻게 되니? 좌우대 두 정렬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되니? 결합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 사람은 빨간색만 보이고 수직선만 보이고 뭐 이러겠다, 그지? 그지? 너무 좀 교수님 크게 딴 사람 위에 문제가 있는 거면 눈에서 들어오는 반응은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이상이 없으면 저렇게 자기가 시계를 반쪽만 그려는 거를 나중에까지 보면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는 거의 못 한다는 거지. 조금 전에 선생님이 밥상 왔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왼쪽에 거 먹여주고 그랬어. 그럼 다시 돌아오면 알고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먹어야 되잖아. 오른쪽 거만 계속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시계 같은 경우는 이게 머릿속에 아예 그냥 뭔가 지워져서 시계 그림을 이렇게 반쪽으로 돌려줘서 반쪽이 없는 거 보여주고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환장하지. 그러니까 이상하고 그러니까 주의로 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의식이나 이런 거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주의 문제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시 니글렉트가 나오면 상당히 그래서 골이 아파.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뭐 진단하기가 또야? 뭐 이렇게 문제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는 주의의 토막 문제와 관련되다라고 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대부분이 위치, 공간 이런 거하고 관련된 주의였어. 끝나간다. 그래, 오늘까지 하자.